자, 0.99999 이꼴 1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를 따져보는 걸로 시작을 해서 극한의 개념으로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9, 0.99, 0.999, 뭐 0.9999 이런 수열이 결국은 1로 간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도 적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0i분의 9를 i에다가 이제 1부터 넣기 시작을 해가지고 무한대까지 쭉 다 더하면 그게 1이다 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좌변은 0.99999가 되겠죠. 자, 근데 한 번에 무한대를 생각을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n번째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즉 n번째까지의 합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i가 1에서부터 n까지로 갈 때 합을 sn이라고 하게 되면은 S1은 0.9가 되고요. S2는 0.99, S3는 세 번째 항까지 더하면 0.999가 될 거고요. S4는 0.9999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즉 i는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10i분의 9가 1이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저 sn이라는 수열의 극한이 1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또 생각을 해봅시다. 다시 한번 S1은 0.99, S2는 0.999 이런 식으로 가요. 근데 저희는 S 무한대가 1이었으면 좋겠어요. 수학적으로 이제 막 되게 엄밀한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갈 때 그냥 사실상 1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1과 Sn 사이의 차이, 즉 오차값을 한번 계산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상식적이죠. 저희의 수열이 어떤 특정 값으로 다가간다 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 특정 값과 저희 수열의 오차를 한번 계산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1-sn을 계산을 하게 되면은 1 빼기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뭐 10i분의 9가 나오고요. 계산을 다 해보면은 10n분의 1이라는 수치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1 빼기 s2는 100분의 1이고요. 1 빼기 s10은 10의 10승분의 1이고 1 빼기 s의 20은 10의 20승분의 1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면은 저희가 결국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1 빼기 s 무한대는 10의 무한대분의 1이에요. 근데 10의 무한대는 무한대니까 무한대분의 1은 0일 것 같잖아요. 이런 식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수학적으로 엄밀한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게임을 하듯이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제게 오차를 주면은 제가 거기에 맞춰서 뭔가를 해볼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저에게 준 오차가 예를 들어서 0.01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n이 2보다 더 크거나 같으면 1 빼기 sn, 즉 저희의 오차값은 무조건 0.01보다 작다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어요. 실제로 1 빼기 s는 10의 n분의 1이기 때문에 n이 2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오차값은 무조건 0.0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오차를 한 번 더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0.0001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n을 그냥 4보다만 키우면 돼요. n을 4보다만 키우게 되면은 1 빼기 sn, 저희 오차는 무조건 주어진 오차, 여러분들이 제게 준 0.0001보다 작아집니다. 작거나 같아집니다. 4가 싫으면 사실은 50보다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해도 돼요. 50보다 더 n이 크거나 같아도 저희 오차가 0.0001보다 작은 거는 참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제게 아무리 작은 수, 에러를 넣어줘도 저는 이제 특정 값 n을 잡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제게 어떤 오차, 아무리 작은 오차 입실론을 줘도 1, 2, 3, 4 이렇게 가다가 sn-1이 있고 저는 어떤 sn, 이 파란색 sn을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sn부터 그 이후로는 오차에 대한 조건을 만족을 시킬 수 있게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입실론을 어떻게 주어줘도 저는 어떤 sn을 찾아서 그 sn 이후로는 오차에 대한 조건을 만족을 시킬 수가 있게 된다 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아이디어와 이 구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는 것으로 이제 되게 엄밀한 극한의 정의로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게 SN이 있어서 이 SN 이후로는 오차의 수준을 만족을 시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차 수준을 만족시킵니다. 저희가 제시한 오차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거고, 이 SN 이전에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별로 관심이 없다고 얘기를 해도 됩니다.
관심 없음이라고 적어볼게요. 왜냐하면 저희가 관심 있는 거는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상황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특정 n 이하라고 표현이 될 수 있는 이 유한계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결국 이 쭉 갈 때 여기 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거에 정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런 오차 수준을 만족을 시키는 이런 파란색 SN을 항상 찾을 수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어떤 에러를 이렇게 주더라도 이 SN 뒤에 아주 첨자를 키워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SL 라지 N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겠죠. 아주 첨자를 키워서 이쯤에 있는 SL 라지 N을 잡아가지고 걔 이후로는 또 무조건 오차 수준이 만족이 돼요. 오차가 OK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엡실론을 더 줄여도 어떤 첨자 이후로는 오차가 다 OK가 되는 상황이 된다라고 해볼게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게 n이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서는 이 오차는 사실상 0으로 가거나 0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수학자들이 이제 입실론 델타를 생각을 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렇게 들으면 사실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거를 진짜 다 쪼개가지고 논리적으로 이게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걸 굉장히 꼼꼼하게 증명할 수도 있지만 이 영상에서는 조금 더 모두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요. 사실 저희의 목표치는 지금 이 S1 이런 애들에 쭉 가서 저희의 목표치는 뭐냐면 1이에요. 저희는 결국 이 SN들이 1로 수렴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수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쯤이 0이라고 하고 여기쯤이 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S1은 0.9죠. 얘는 S2는 0.99일 거고 얘는 0.999일 거예요. 그러니까 S1, 뭐 S2, S3 이런 식으로 다가가고 있겠네요. 지금 비례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한 게 뭐냐면은 오차를 준다는 게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를 기준으로 저희가 입실론이라는 오차를 줘요. 그러면은 여기는 1 플러스 입실론이 되고 여기는 1 마이너스 입실론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S1에서부터 이렇게 SN들은 다 이 수직선 위에 어딘가 이렇게 분포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네들을 크게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룹 A는 오차를 만족하지 않는 하는 SN들을 모을 수가 있고요. 그룹 B는 오차를 만족하는 SN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룹 B의 원소들은 다 이 안에 들어가는 애들이고요. 예를 들어서 S에 100이 여기 있다. 그러면은 S100은 B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S에 20은 이 밖에 있다. 그러면 S20은 A에 들어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를 기준으로 오차를 입실론을 줬을 때는 이 안쪽 1마이너스 입실론에서 1 플러스 입실론 사이에 들어가는 SN들을 다 모아서 걔들을 저희는 B라고 할 거예요. 밖에 있는 애들은 A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어떤 라지 n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한 게 어떤 아주 큰 라지 n이 있어서 i가 이거 이후가 되면은 오차의 수준이 만족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어떤 오차를 줘도.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오차 수준을 만족시키지 않는 친구들은 끽해야 유한하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만족이 안 되는 친구들은 유한한 구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A에 들어가 있는 애들은 유한할 수밖에 없어요. 입실론을 어떻게 줘도요. 입실론을 어떻게 줘도 A에 들어가는 애들, 즉 오차를 만족하지 않는 애들은 그냥 무조건 유한합니다. A의 집합의 크기를 이렇게 적는데,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유한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A가 유한하면은 B는 사실 무조건 무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B의 원소로 봤을 때는 유한할 수 있는데 B에 들어가는 아래 첨자의 개수는 무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첨자는 지금 자연수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첨자는 사실상 무한합니다. 지금
뭐 수학적으로 엄밀한 표현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 뜻이 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은 입실론 델타의 핵심을 깨달을 수 있거든요. 자, 지금 저희가 한 게 뭐냐면은 1이라는 목표치가 있을 때 1에 어떤 입실론을 주어도 1 플러스 마이너스 입실론을 해서 구간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러면 실직선을 이 안쪽에 있는 애들이랑 이 바깥쪽에 있는 애들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바깥쪽에 있는 애들을 A라고 하고 안쪽에 있는 애들을 B라고 합니다. 그때 저희가 한 거는 이 SN에서 입실론을 어떻게 줘도 이걸 A 입실론이라고 해볼까요? 왜냐면 입실론에 따라 좀 달라지니까요. B 입실론이라고 해볼게요. 입실론을 어떻게 줘도 얘네들 아래에 있는 애들 중에 이 바깥으로 튕겨나가서 A에 들어간 애는 무조건 유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무한이 많은 애들은 무조건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입실론을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입실론을 더 줄였어요. 1 빼기 2분의 입실론, 1 더하기 2분의 입실론식으로 입실론을 줄여도 그러면 A가 이렇게 더 커지겠죠? 그래도 A에 들어간 애는 유한하다. 항상 무조건 유한하고 여기 안에 서식하는 애들, 이 안에 서식하는 애들이 항상 무한한 구조를 가진다. 첨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무한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같은 점에 계속 찍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첨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무한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를 입실론을 계속 줄여나가는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이렇게 여기에 1이 있는데 좀 줄여요. 그랬을 때 이거를 만족시키지 않는 이 바깥 구간에 가는 애들은 항상 끼케야 유한한 것밖에 없어요. 뭐 1억 개가 될 수 있고 2억 개가 될 수 있지만 유한하고 모든 애들은 사실상 이 안에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입실론을 더 줄이면 이게 1일 때 입실론을 더 줄여도 뭐 사실상 무한한 애들이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는 애들은 첨자가 무한하고 이 바깥에 있는 애들은 끼케야 유한한 거예요. 이거를 어떤 입실론을 어떻게 잡아도 항상 이 구조가 성립한다라는 게 되거든요. 저희가 이제 얘기를 했던 대로 특정한 i가 있어서 그 i보다 아니 특정한 라지 n이 있어서 그 라지 n보다 i가 더 크면은 이제 오차 수준을 막 만족하고 이 조건이 만족이 된다는 거는 구조적으로 이러한 그림을 나타내요. 입실론을 계속해서 줄여갔을 때 그 첨자가 계속해서 이제 이 안에는 무한하고 여기 밖에는 유한한 구조가 나오게 됩니다. 무한대로 갈 때 1로 다가간다는 거를 완벽하게 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기 1이 있을 때 내가 입실론을 아무리 작게 하고 얘를 계속 줄여요. 1 입실론, 1 플러스 입실론에서 얘를 계속 줄여가면서 이걸 작게 만들어도 이 아주 작고 작은 좁디 좁은 공간, 여기 좁디 좁은 공간에 들어가는 이 무한한 애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고 끼케야 유한한 애들만 이 밖에 그냥 똥점좀 퍼져 있는 거예요. 입실론을 어떻게 잡아도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n이 무한히 갈 때,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 1로 다가간다라는 거를 이렇게 이해를 해도 괜찮겠죠. 그리고 이게 수학자들이 극한을 정의하는 엄격한 방법입니다. 어떤 수열 AN에 n이 이제 무한대로 갈 때 그 극한값이 라지 L이다 라는 이야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밑에 이 얘기인데요. 기호가 정말 난잡하죠. 하나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이거는 for all이라는 뜻이에요. 즉 임의에 주어진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임의에 주어진 어떤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이거는 there exist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존재한다는 거죠. 어떤 숫자 n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뒤에 있는 st는 such that이에요. 즉 어떤 숫자 n이 존재하는데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숫자 n이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만족시킨다는 다음의 조건은 바로 이건데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이 large n보다 이게 더 큰 수에 대해서는 이 an과 l 사이의 차액이 이 입실론보다 작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번에 이제 풀어서 얘기를 해보면은 어떤 의미의 입실론이 주어져도 어떤 특정한 large n이 있어가지고 그 large n 이후로는 AN과 L 사이의 차이가 그 입실론보다 작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 앞에 있는 입실론은 오차처럼 생각을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입실론이 저희가 생각하는 오차입니다. 어떤 오차를 줘도 어떤 수 이후로는 이 오차 수준을 무조건 만족을 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어떤 입실론이 주어져도
어떤 n이 있어서 그 n보다 만약에 얘가 더 작아요. 그러니까 오차를 만약에 만족하지 않는 n은 이 라지 n보다 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오차를 만족하지 않는 애들은 유한하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그 오차 수준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수열의 극한의 엄밀한 정의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자, 이번에는 함수의 극한으로 한번 넘어가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함수의 극한을 저희가 고등학교 때 배울 때는 저 어떤 파란 점이 막 계속 그래프 위를 움직이는데 그게 뭐 움직일 때 여기가 메워져 있으면 이게 연속이고 움직일 때 다가가는 그 값이 바로 극한값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배웠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수열의 극한을 엄밀하게 정의했기 때문에 그 개념을 이용을 해서 함수의 극한을 더욱더 엄밀하게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의 극한도 이거 수열의 극한과 굉장히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가 가능해요.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수열의 극한의 직관을 이해하고 계신 분들은 이해가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가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의 극한이 리미트 fx가 x가 a로 갈 때 l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해요. 여기 a가 있고 여기 l이 있죠. 이 얘기는 결국에는 뭐냐면은 지금 y축에 있는 여기 l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입실론으로 어떤 오차 범위를 주더라도 x축의 a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델타라는 굉장히 더 작은 범위에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어떤 숫자가 있어가지고 이 안에서는 함수값을 어떻게 쏴도 여기 있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 입실론에 파란색 그 띠에 안쪽으로 함수값이 들어올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값에 여기 정의역이라고 얘기를 하죠. 함수값의 인풋에 해당하는 값들을 함수값으로 변환을 시켜도 오차 범위가 무조건 만족이 되게 되면은 이게 연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속이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은 극한값이 L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뭐 기호로 막 다 적을 수 있기는 한데요. 수열의 극한의 아이디어를 잘 이해를 하신 분들이라면은 위키피디아를 찾아보거나 뭐 집에 책이 있다면은 책을 한번 보셨을 때 어떤 말인지 아마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논리 구조는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L, 저희가 원하는 수렴한다는 거를 증명하고 싶은 극한값 L로부터 어떤 오차 범위를 주어도 플러스 마이너스 입실론 어떤 오차 범위를 주어도 저희가 정의역, 인풋의 영역에서 다가가고 있는 A라는 애를 기준으로 작게의 범위를 잡아서 그 오차 범위를 그 범위 안에서 A 주변, A 근방에서는 그 오차 범위를 무조건 만족을 시킨다. 라는 거를 증명을 하면 이제 이 극한이 여기로 간다는 걸 증명을 하는 겁니다. 정확히 얘기를 하면은 그냥 극한이 여기로 간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저희가 얘기한 입실론 델타 논법, 그러니까 으로써 정의가 되는 거죠. 사실은 논리적으로 이제 같은 말로 정의로 세팅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제가 조금 더 언급을 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 기술적인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찾아보시면은 아마 어렵지 않게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여기서 어렵지 않다라는 말은 한 2, 3일 정도 고민도 해보고 연습 문제도 몇 개 해보다 보면은 할 수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보통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긴 해요. 수학과 학생들이 해석학을 처음 공부할 때요. 제가 하나 여기서 언급을 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가서 여기가 A고 L이라고 할 때 이 fx라는 함수는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은 집합에서 이거는 이제 수학자들이 실수를 좀 멋지게 쓰는 겁니다. 실수라는 집합에서 또 실수라는 집합으로 가는 함수인데 저는 x제곱이에요. x라는 애를 x제곱으로 보내는 애를 생각을 한 겁니다. 너무 누워있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보면 x축에는 지금 1, 2까지밖에 없고 y축은 1, 2, 3, 4, 5 스케일이 좀 달라요. 그래서 좀 누워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무튼 x제곱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함수라는 거는 정의역의 원소들을 이 뭐 치역, 공역, 한국어로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이쪽으로 코도메인이라고 합니다. 여기로 이제 스탁 보내는 거죠. 또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여기에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을 이쪽에 있는 원소들로 변환을 시킨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의 극한이라는 거는 사실은 정의역에서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수렴을 하는 수열 xn이 있을 때 얘의 함수값을 취해가지고
이쪽의 수열로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fxn을 이라는 수열을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a를 찍지 않으면서 a로 다가가는 모든 수렴하는 수열에 대해서 정의역에서 이쪽 치역으로 건너와가지고 얘가 이제 무조건 어떤 값으로 l이라는 값으로 지금 이 경우에는 수렴을 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함수의 극한이 리미트 fx가 l이다. x가 a로 갈 때. 라는 거랑 동치라는 거를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막 여기 거리가 잘 부여가 돼 있고 조금 더 복잡한 구조가 있기는 한데 사실 함수의 극한은 결국에는 수열의 극한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요. 결국 함수라는 거는 그래서 함수가 연속이라는 거는 뭔가요? 저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바에 따르면 이게 뭐 이렇게 좌극한이 있고 우극한이 모시기 말 얘기가 많은데 결국 핵심 아이디어는 이거잖아요. 이렇게 갔을 때 여기가 빵꾸가 뚫려 있으면 안 되고 얘네 둘이 만날 것 같은 지점이 메꿔져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는 어떤 식으로도 이해가 될 수 있냐면은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수열이 xn이라는 수열이 a로 수렴을 해요. 이게 지금 정의역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x축에서 이 일이 벌어졌을 때 정의역에서 xn이 a로 지금 가고 있을 때 여기에 양변의 f라고 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 이 fxn이 결국 fa로 가는가 라는 질문을 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정의역에서의 극한이 함수를 취한 다음에 함수로 변형을 시킨 다음에도 유지가 되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게 사실은 함수가 연속이냐랑 동치입니다. 정의역에서 이걸 이제 또 표현을 해보면은 정의역에서 이제 함수가 여기서 어떤 수열이 이쪽으로 수렴을 할 때 그 수열을 변형시킨 애가 무조건 치역 범위에서 봤을 때에도 여기로 무조건 수렴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달리 말하면 xn이라는 애가 a로 갈 때 여기에 함수를 취했을 때 이게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함수가 연속인 것과 동치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정의로도 쓸 수 있고 다르게 정의를 하고 이게 동치라는 거를 보일 수도 있고 막 그러니까 아마 수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결국 함수의 극한이라는 것도 수열의 극한으로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거리가 잘 부여된 경우에는요. 네, 오늘은 처음 듣게 되면은 정말 헷갈릴 수밖에 없는 주제인 입실론 델타 논법에 대해서 해봤는데요. 이 얘기를 다 듣고도 사실 이게 뭐 저번 주에 처음 이제 뭐 미적분이나 해석학 수업에서 이걸 했다거나 뭐 처음 듣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다 보면은 언젠가 이제 이해가 되게 될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 부분을 처음 공부를 할 때 거의 한 일주일 정도 엄청 헷갈렸던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증명은 할 수 있겠는데 대체 무슨 의미인지 딱 와닿지도 않고 되게 많이 헤맸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공부하는 친구들을 보니까 다 헤매더라고요. 다 헤매는데 익숙해지고 나면은 되게 이제 익숙하게 또 쓸 수 있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논법이니까요. 한번 잘 고민도 해보시고 예제나 이런 것도 한번 잘 봐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제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더 수학적인 팁, 약간 주저리 하는 그런 팁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라디오처럼 이제 듣는 약간 사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극한이나 지금 연속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실 이런 극한이나 연속이라는 개념은 이거는 지금 저희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에요. 어떤 실수라는 거는 거의 인간의 거리에 대한 직관, 연속성에 대한 직관이 사실 되게 잘 반영이 돼 있고 사실은 그 직관들을 반영할 수 있게 이제 논리적으로 구성을 해놓은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직관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들이 여기선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추상화를 시켜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위상 공간을 정의를 하면은 결국에는 그 위상 공간에서도 어떤 수열이 어디로 수렴을 하냐라는 식으로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되게 재미있는 게 위상을 특별하게 정의를 하면은 xn이라는 수열이 동시에 서로 다른 점으로 수렴을 하는 일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실수에서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없어요. 이게 왜냐면은 임의의 서로 다른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거리가 잘 정의돼서 생기는 일인데 서로 다른 두 실수 사이에는 어떤 양의 거리라는 게 반드시 있고 그 예를 들어 그 거리의 절반을 저희가 입실론으로 쪼개버리게 되면은 극한이 이제 한쪽으로 가면 다른 쪽으로는 갈 수가 없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더 추상화를 시켜서 생각을 하면서 그 사고를 발전시켜 오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연속이라는 개념을 가장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위상수학입니다. 토폴로지라고 하는 위상수학에서는 거의 오픈셋이라고 하는데 함수가 있을 때 오픈셋의 인버스가 오픈인 거를 연속의 조건으로 둬요. 그러면은 이런 실수처럼 거리가 잘 있는 공간에서는 이게 저희가 기존에 생각하는 직관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 라는 거를 되게 엄밀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또 좋은 거는 뭐냐? 뭐하러 이런 이상한 추상화를 시키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이런 식으로 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수학이 점점점 발전하면서 단순히 이런 실수뿐 아니라 저희의 직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공간이나 대상들이 점점점 나오게 되거든요. 거기에서도 저희가 어떤 연속함수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연속함수라는 거는 뭐 고등학교 레벨에서는 이런 식으로 스무스한 거, 뭔가 끊어지지 않는 거, 연결이 잘 된 거, 사실 스무스는 뭐 미분 관련해서 더 많이 얘기하긴 하지만 아무튼 끊어지지 않은 함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대학교에 가고 수학을 점점점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연속함수라는 것의 의미가 뭔가 끊어지지 않은 함수라기보다는 그 두 공간의 기본적인 구조, 최소한의 구조를 존중하는 함수로 느껴지게 돼요, 결국에는. 단순히 연속함수뿐 아니라 이제 뭐 호모몰피즘이라던가 뭐 대수학의 그 많은 함수들이 결국 구조를 존중하는 함수를 사람들이 궁금해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이거를 추상화를 시키게 되면은 생각보다 되게 많은 공간, 거리라는 것도 없는 공간, 그냥 뭐 아예 거리도 없고 크기도 없고 그냥 대수적인 연산만 있는 공간에서도 이런 연속함수의 개념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물론 이런 거는 사실은 입실론 델타 논법이랑 이제 완전히 무관해져요. 왜냐면 입실론 델타 논법은 결국 거리가 존재할 때만 이제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어떤 식으로. 왜냐면은 결국 입실론 플러스 마이너스 입실론을 해가지고 여기서 재고,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델타를 한다는 것 자체가 거리를 재가지고 얘가 다가가네, 들어가네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거리가 없으면은 입실론 델타 얘기를 하지 못하지만 더 추상적으로, 위상적으로다가 이거를 정의를 해서 얘기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제 영상을 조금 더 많이 업로드를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른 방법들을 많이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곧 좋은 방법을 잘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